네, 제가 광주에 있는 경당을 찾아간 날은 갯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아주 매서운 날씨였는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검을 들고 또 기합소리와 함께 무예를 연마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4반 무예는 24가지 병기를 이용한 우리의 전통 무예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시작되어서 조선 정조 때 완성한 무예도보 통지란 책을 광주경당의 임동규 씨가 200년 만에 그대로 재현해서 수련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봉을 가지고 하는 수준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주 반가는 소리가 나네요. 네, 바로 저 책이 무예도보 통지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일본, 중국의 무술이 한자리에서 펼쳐진 전쟁이었고 또 그 후에 국뽕의 표를 느껴서 만들기 시작해서 정조 때 동양미를 지대성한 바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이듯이 장창, 죽장창, 기창, 또 당파, 쌍수도 등 24가지 병기들의 활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무예도보 통지에서 도는 그림을 또 보는 설명을 뜻하는데요. 자, 저렇게 동작 하나하나도 그림으로 그려서 연결이 되니까 보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몇 가지 병기들을 한번 직접 보실까요? 지금 보이는 것이 월도입니다. 크지요? 청룡원을 또. 예. 저건 협도라는 건데요. 그렇죠. 네. 긴 자루 끝에 검이 꽂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저것은 편과 곤입니다. 편은 곤 끝에 쌍절곤 같은 봉이 하나 더 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깃발이 꽂힌 기창이고요. 예,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병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싸웠는데요. 저건 손짓 무예 24반은 예, 바로 우리 조상의 혼이었습니다. 네, 민족무예를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우리의 몸짓입니다. 우리의 몸짓은 한반도라는 자연적 조건과 우리들만의 어떤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이거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과 생리에 가장 잘 알맞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는 가령 외래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래 침략자를 격퇴하겠다는 그런 적극적 의지, 자주적 사상 이런 것은 하나의 관념 형태고 그 관념 형태의 어떤 그 반영으로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예입니다. 저 누구예요? 이 칼이 24반 무예의 대표적인 예도라는 검인데요. 이 칼날 부분이 석자세치, 그러니까 정확히 1m고요. 자루 부분이 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금반, 그러니까 1kg이 조금 못 되는 무게죠. 나무로 만든 거긴 하지만 이 검을 쥐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묘한데요. 저 검들이 우리 임동규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저걸 잡으니까 함부로 휘둘 수 없는 그런 의젓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잡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새로운 민족 무예를 시작한다는 의미 때문에요. 그 민족이라는 의미 때문에 자랑스러웠고요. 딱 잡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어떤 그 마음에 새로운 그런 곳에 들어선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예도의 기본 동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팔을 뽑고요. 맞으면. 예, 저건 들어치기 동작입니다. 머리가. 이번에는 어깨를 치고요. 목과 어깨. 매서운에 그렇겠지. 날개치기. 손목. 예, 각 동작들마다 상대의 신체를 겨누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무술은 화려하지만 검이 짧아서 그 위력이 떨어지고요. 일본의 무도는 몸이 아닌 칼이 중심으로 칼 속에 몸을 숨기는 꼴에 전진과 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의 검술은 몸이 중심인데다가 전후 좌우로 종횡무진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의 무술을 능가하는 실전적인 무예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런 훌륭한 검술이 있었네. 예. 저렇게 기본 동작을 연결하면 날렵하고 예리한 동작이 됩니다. 이 발전된 동작에서는 보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을 한번 잘 보세요. 전진과 후퇴를 적절히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동작들에는요, 솥을 드는 모양, 또 표범에 머리를 치는 모양, 구렁이 모양, 수레를 미는 모양 등 각 동작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저 동작들에서 아주 힘이 느껴지죠? 예, 그런데 이 월도니, 협도니 하는 200년 전의 무기를 사용해서 현대인들이 수련을 하는 게 왜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무예인으로서 이제 내 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술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맨몸, 맨손으로. 그러고 예를 들면 내 가족이나 내 마을이나 또 내 회사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몽둥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술, 곤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적어도 어떤 국가 민족의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칼을 든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칼이 최고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검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어떤 금기가 그 검법을 배워가지고 어떤 개인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누구하고 싸운다든지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 민족적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하나의 그런 우국지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고 누가 그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과목도 없는데 이런 무예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익히고 배우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하는 분들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해 보이군요. 네. 좀 무선. 자세히 어떻습니까? 이 활쏘기는요,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까지도 함께 수련했던 우리의 보편적인 무예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특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예 도보 통지 24반에는 새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활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문무를 겸한 문혜정 리포터의 설솜 씨. 네. 네.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죠?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아닙니다. 사람이었죠? 예, 그렇죠.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예, 우리 민족을 동이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 검으로 시작해서 또 검으로 완성되는 이 무예 24반에도 맨손으로 싸우는 권법이 있습니다. 이 권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채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술에 능한 사람이 병기를 이용한 무술에서도 앞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맨주먹에서 검, 창, 봉, 활까지 경당에서는 전래되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그대로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반 무예의 완성된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검이라는 무예인데요. 나비가 날듯이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또 힘과 화려함이 느껴지는 경지입니다. 이런 무예의 최고의 경지를 의제 검선의 경지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있는 곳에 칼이 먼저 가 있다는 뜻이랍니다. 무예 24반을 연마하면 저렇게 집중력과 고도의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집중력을 통해서 머리까지 좋아지는 무술이라고 합니다. 이 무예 24반을 연마하시면서 예. 어떤 점이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세요? 우선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무예나 그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 것이고 우리 국방을 우리 그 국민과 재산을 지켜왔던 국방무예를 저희들이 연마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돼야 할 바로 우리의 것을 제가 하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남에게 항상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많이 내 스스로 생각해도 커진다고 하죠. 우리말로 어른이 된다고 하죠. 예. 많은 어른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2, 3년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경당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면서 아침을 달리는 젊은이들은 곧 사범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무술 연마도 하고요. 자, 그것과 병행해서 한문으로 된 무예도보 통지를 임동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침의 순환 이후에 만들어진 국방무술이 이제는 우리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나가는 정신무예로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경당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민족무예를 복원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참 감동스러운 우리에게 있어서 저렇게 참 보석처럼 귀한 그 전통 무예가 있었는데 저게 저렇게 뒤늦게 한 분에 의해서 발굴이 됐다는 게 우선 감사하고요. 옛날에 문무겸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사는데 문예도 강해야 되지만 무예도 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그냥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는 게 예, 저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 무예 24반이라는 게 우리의 자주정신이 몸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배우는 그 사범 후보생들 자신이 커지는 걸 느낀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뿌리를 찾고 또 우리 무예 줄기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 다시 저도 한번 지금 막 해봤습니다.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문혜정 씨가 예. 칼을 딱 들었는데 초봉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딱 칼끝이 흔들려. 너무 칼끝이 흔들리면 안 돼.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무겁다고 느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해보셨어요?
그럼요. 건바셔지 참. 강석 씨의 또 풍월에 대해서는 그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하튼 간에 이렇게 그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석 전해오는 저런 그 무예가 재발굴이 됐다는 사실을 전판 가운데 저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민 것으로 확산이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문혜정 씨 아주 좋은 것, 귀한 것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집 출발 새 아침 7시 26분 맞고 있습니다.